자, 일단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카페를 많이 가시는 이 상황에도 서비스 디자인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굉장히 커피를 많이 사 마셨을 거고 주문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을 쪼개고 쪼개서 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사실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지나가는 이런 행위들을 보통 저희는 경험이라고 부르죠. 근데 경험을 저희가 분석하고 다시 구현하고 좀 더 좋게 하려면 어찌 됐든 다시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조각조각 된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유용하고 쓸만하고 의미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말이 어려울 거라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점들을 디자인합니다. 프로덕트, 오브젝트, 장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이어주는 라인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서비스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험을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쪼개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좋다, 경험이 좋은 걸 해야 된다, 경험이 좋은 걸 줘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되돌아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경험이 뭐야? 도대체 그 경험을 어떻게 하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렇죠? 나 혼자 알고 있는 건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야 사실 그 경험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제 경험이 가치가 있으려면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높게 평가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통하는 툴 중에 가장 해상도가 낮은 툴이 뭐냐? 버벌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도가 낮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00이란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면 말로 전달하시면 실제로 90%가 날아갑니다. 딱 10%만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 해상도를 가진 것이 바로 텍스트,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글을 쓰고자 하고 학교에서 보면 자꾸 뭘 쓰라고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 삼성, 아마존 이런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다큐멘테이션하는 문서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 말로 구전되는 건 어차피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텍스트를 남기고자 합니다. 즉 말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뭐가 있나?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바로 픽처라고 해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소셜 플랫폼이 발달된 순서입니다. 제일 아래 버벌, 전화기였죠. 그죠? 두 번째, 텍스트, 문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세 번째, 픽처로 대화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픽처보다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툴, 바로 비디오입니다. 여기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FP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해서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전송하느냐 이게 바로 비디오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같이 일하고 있는 틱톡만 하더라도 대부분 경우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 픽처를 주는 게 아니라 다 무비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무비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주 자명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서 제 꿈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모시고 굉장히 좋은 브런치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좋은 브로치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어떡합니까? 친구들한테 보내야겠죠. 왜 여러분은 그걸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 상황을 텍스트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친구들이 약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을 보냅니다. 그게 못내 아쉬워서 여러분 안에는 더 많은 악마가 살고 있으니까요. 어떡합니까?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100명, 1000명이 거기에 계속해서 반응하겠죠.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사소통할 때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좋은 퀄리티의 의사소통 툴은 아무래도 영상이거나 픽처이겠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궁극적인 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적인 생각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란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감, 5개의 고속도로로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간에 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비디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과 귀, 이감만 가지고 경험을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고속도로가 2개밖에 없는데 그 많은 차들을 어떻게 다 빨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새로운 개념이 떠올라서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와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개념은 시제품 개념이죠. 시제품은 뭡니까? 애초에 그런 경험이 100%짜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30%짜리를 여러분한테 던져 들었고 여러분은 그 30%짜리를 오감으로 빨아들이니 사실은 빨리 인지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뭡니까? 100%짜리입니다. 근데 여전히 물론 요즘 촉각 센서가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각과 청각으로 그 엄청난 경험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랩업을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서비스 디자인에서 보는 메타버스는 이렇습니다. 시간과 경험과 데이터를 쪼개서 또 다른 경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또 다른 경험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또 다른 경험은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러면 또 다른 경험을 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사와 비견과 통찰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 쓰지만 사실은 또 그대로 모사하는 걸 또라고 하죠. 똑같다, 그죠? 다른 비견이라고 하죠. 너랑 나랑 다르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찰 주는 거, 경험을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완성돼야지만 사실은 메타버스가 사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건 접니다. 제페토에서 저를 따라한 겁니다. 흐뭇합니다. 왜냐? 저보다 낫거든요. 그죠? 이게 이른바 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는 페르소나를 모사를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아바타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모사를 할 때 어떤 우를 범합니까? 보통의 경우 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그대로 모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저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뭐 제페토는 로블록스에 복사를 하지만 저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아내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남편, 제 친구는 그려서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사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지금의 나를 모사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모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메타버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나를 너무나 똑같이 만듭니다. 가끔은 언캐니라고 하죠. 혐오스러울 정도로 나랑 비슷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보시면 여러분이 아닌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보다 훨씬 멋지고 이쁜 사람들이 올라와 있고 아바타 같은 경우 굉장히 멋진 모습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메타버스에 표현하고 싶은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입니다. 그래서 모사를 하실 때는 항상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비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견하는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절대 혼자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메타버스 제페토든 게임이든 들어가서 혼자 뛰논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개발자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필요한 거는 함께하는 메타버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함께한다는 것 뭡니까? 나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비견하는 데이터는 왜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생태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똑같은 데이터들만 계속 있는 생태계는 더 이상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를 복사해 놓은 것이죠.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일편향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지켜야 될 룰이 있고 입어야 되는 옷이 있고 이 강의실 오기 위해 여러분이 거쳐야 될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제 눈에는 이 수업을 들어온 수강생으로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가 좀 더 차별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이 비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네, 통찰입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는 엔지니어들이 해결해 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슈퍼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델링과 여러분의 매트릭을 전부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통찰을 해결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실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좋지 않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흔히 이제 공산국가나 아니면은 왕권국가 같은 경우에 언론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기사를 마음껏 써서 퍼뜨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API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만든 기사가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왕권국가에서 왕에 대해서 험담하는 기사가 밖으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꾀를 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기사를 많은 외국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다 막아놨는데, 트래픽을 막아놓고 다 막아놨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병에다가 글자를 써서 바다에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가 뚫려 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마인크래프트는 그때 당시만 해도 게임으로 치부했고 어린아이들이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API를 막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IP를 막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곳에 도서관을 짓습니다. 실제 크기의 도서관을 짓습니다. 보시면 저기 하나하나가 실제 책입니다. 이 책을 열어보시면 기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피셜하게 나올 수 없는 기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구를 통해서 많은 기자들이 접속해서 이 안에서 각자의 통찰을 얻고 각자의 기사를 얻고 다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민감한 사항들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메타버스를 사회에 이펙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새로운 세계 속 새로운 통찰력을 주실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안주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만든 메타버스가 지금의 나를 변화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그 잠실에서 포뮬러가 열렸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DX 총괄 디렉터로 있으면서 이런 꾀를 냈습니다. 이게 포뮬러 2라고 해서 사실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포뮬러로 잠실을 달리는 건데 이 전기 자동차를 달리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를 달린 중간중간에 팬들이 인기 투표를 해서 중간에 부스터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나면 부스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게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걸 조종한 게 누구다?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관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 큰 대회를 저희가 한국에 제취하면서 잠실에 깔면서 우리도 무슨 메타버스 관련된 거 할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 이프릭스라고 해서 이걸 실제 열었는데 저희가 컨택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카트라이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포뮬러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포뮬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싱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뮬러 이 카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레이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면 포뮬러에 관련된 관객보다 아마 카트라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이 진짜 경주를 끌고 오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메타버스가 먼저 열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야, 그러면 이미 형성된 메타버스를 끌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트 모델링을 하고 카트를 출시하고 레이싱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잠실에서 이 카트를 사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레이싱 구경도 시켜주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저는 사실 퓰리처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실에 열린 거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닥에 적힌 단어를 보이십니까? 현금, 카드, 무인. 그렇죠? 메타버스의 모든 개념이 담겨 있는 정말 포토제닉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현금이 카드로 가고 카드니 AI를 만나서 NFT를 변할 겁니다. 사실 저희가 농담적으로 가져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사실 메타버스 그냥 게임이랑 합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의 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통찰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흘러가듯이 얘기했듯이 포뮬러 2는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와 연관됩니까? 바로 탄소 중립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메타버스 때문에 오거나 메타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실제로는 여기에는 플라스틱 뚜껑을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트병을 들고 오면 뚜껑을 다 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을 가져와도 윗뚜껑은 플라스틱입니다. 위를 다 열고 들어오셔야 됐었습니다. 저희가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그들에게 전달하는 통찰은 사실 ESG나 탄소 중립된 고부가 가치적인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를 먼저 모델링하고 또에 해당되는 카피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사실 엔지니어들이 XR, VR, AR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와 AI를 써야 됩니다. 그 데이터와 AI가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 뭐 레벨이 될 수도 있고 부차적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좀 더 퍼지고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서 멘토라고 하는 통찰을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경험을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메타버스, 또 다른 경험이 아마 지금의 가장 필요한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